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성분 보고 이 제품 좋다 나쁘다 얘기하잖아. 걔네들이 정말 신인가 봐. 근데 그거 있잖아, 돈 낭비, 시간 낭비, 헛수고다? 이거 잘못하면 얼굴에 여드름 왕창 올라올 수도 있다. 오히려 이게 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뭐? 뭘 체크하려고 뭘? 화장품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X. 입장 바꿔 생각해봐. 본인이 화장품 브랜드사 대표야? 아니면 제조사 대표야? 거기에다가 나쁜 거 넣겠어? 유해 성분? 화장품 회사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좋은 제품들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거기다 왜 나쁜 걸 넣겠어? 그리고 이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 이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거든. 근데 그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거기다 나쁜 걸 넣겠어? 절대 유해한 거는 안 들어가 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했을 경우에는 유해해질 수 있다. 저렴한 성분을 넣는다고 유해하다고 누가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일단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안전한 성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물론 똑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저렴한 성분이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의 효능을 제대로 못 본다 볼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게 위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아니 전성분표 보고 너네들한테 화장품 좋고 나쁘고 구분하라고 전성분표 쓰는 거 아니야. 전성분표가 시행된 거는 혹시라도 민감한 피부나 알러지인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썼을 때 알러지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쓸 때 그런 성분이 있는 걸 피해서 쓰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성분 보고 이 제품 좋다 나쁘다 얘기하잖아. 걔네들이 정말 신인가 봐. 어떻게 전성분을 보고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 알아? 거기 양이 들어가 있어. 얼마만큼 넣었다가 들어가 있어. 처방을 어떻게 했다가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전성분표만 딱 보고 이 제품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유해 논란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들, 그 성분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이 화장품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이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건 그 단일 성분을 썼을 때 얘기지. 근데 화장품은 그 단일 성분 쓰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제조 과정을 거쳐서 화장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 성분 단독 써서 피부에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화장품이 될 때는 그 물성이나 성질이 이미 바뀌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독성은 사라지고 다른 어떤 성분들이 섞이게끔 하는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촉진제 역할을 했거나, 이런 역할로 분명히 쓰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성분 하나만 딱 보고 얘는 나쁜 애야 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잘못된 방법이지. X.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EWG가 뭐라고? FDA는 놀고 있나? 식약처는 놀고 있나? 유럽의 뭐 그런 기관들은 놀고 있나? 걔네 안 놀고 있단 말이야. EWG가 굳이 안 해도 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이미 식약처에서도 한 1000여 개 정도의 금지 성분들이 있어. 근데 나는 진짜 EWG 등급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EWG가 정말 국제 가이드인 줄 알고 찾아봤거든. 아니더라고 그게. 화장품의 국제 가이드도 절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환경에 대한 그런 가이드로 나온 거고, 독성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데 과학자가 봤을 때 그렇게 독성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 내가 오늘 새로운 만약에 원료를 만들었다. 전 세계 한 번도 안 써본 신원료야. 걔는 EWG 가면 회색으로 나와. 아직까지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먹는 식품에서 어떤 원료를 추출을 했어. 걔를 가지고 EWG를 올린다면 걔는 그린으로 나올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걔에 대한 위해 평가가 안 나오면 무조건 그린이야. 이거 잘못된 그레이드지. 아주 글로벌한 브랜드는 굳이 화해든 EWG든 이런 얘기 안 한다? 자체 내 개발한 원료의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 원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우리는 안전한 성분 넣었어 이거 안 해. 브랜드의 파워가 약했던 회사들은 우리는 EWG 그린 등급만 쓰고 안전한 성분만 쓴다. 이게 마케팅 소구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 있어요.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사니까 제조업체에서도 그러는 거야. 본인들이 EWG 상관없이 충분히 제조도 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사에서 요구하고 브랜드사는 소비자가 요구하고, 이런 악순환을 먹이 사슬이 계속 되는 거거든. 참 이거 EWG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후퇴하게 만드는구나. 당연히 아니지. 말이 돼 그게?
이름이 똑같다고 그 성질이나 물성이나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거든. 이름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추출을 했는지, 어떤 공법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쉽게 예를 들어줄게. 언니랑 옆에 백종원 선생님이 계셔. 그 둘 다 된장찌개를 끓였어. 어떤 게 맛있을 것 같아? 안 언니요. 역시 훌륭해. 아, 말 못했어. 당연히 백 선생님께 맛있겠지. 왜? 끓는 물에 된장을 푸는지, 찬물에 된장을 푸는지, 호박을 처음부터 넣는지, 마지막에 먹기 전에 호박을 넣는지, 된장 양을 얼마만큼 넣는지에 따라서 짤지 안 짤지도 다를 거고, 각각의 재료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은 비싼 거는 무조건 믿을만한가? 같은 성분이어서 비싼 걸 믿을만하다고 누가 그래.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언니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굳이 브랜드를 보거든. 브랜드를 왜 봐? 이제까지 이 브랜드가 해왔던 기업의 가치, 아니면 제품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전성분보다는. 근데 이러면 너무 브랜드 위주인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브랜드가 그럼 경력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안 망하고 계속 갔다는 거는 좋고 안전한 제품 계속 팔았다는 거지. 사실 언니는 파라벤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정말 파라벤이야말로 한 100년 가까이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되어 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나 안 좋은 어떤 그런 보고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많이 되겠지. 그걸 가지고 그레이드를 나눠서 얘가 이런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그레이드를 레드로 빨갛게 나온다? 그건 잘못됐다고 봐. 이런 방부제들, 보존제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제형들이 변질 안 되고 오랫동안 잘 보존돼서 우리가 소비자가 유통기간 안에 받아서 쓸 때 거기 있는 성분들이 오염 안 되게끔 잘 도와준 유익한 애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파라벤이 안 좋다 해. 그러다 보니까 대체 물질들이 나오거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페녹시에탄올이라든가 아니면 뭐 헥산다이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누가 파라벤보다 헥산다이올이나 페녹시에탄올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얘만큼 오래 안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위의 사례가 많이 안 나와 있어. 적어도 100년 동안 식품에도 들어가고 약품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 들어갔던 성분이면 어느 정도의 위해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의 보존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가치를 한다면 쓰는 게 맞다라고 봐.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신, 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렇게 4가지가 있어. 하지만 이 성분들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지 주름 확 펴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주름 개선 제품을 두껍게 바른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 무게감 때문에 피부가 더 처질 수도 있거든. 주름 개선 제품은 화장품에 표시된 권장량만큼만 바르면 충분해. 세모,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의 작용, 즉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야. 항산화 작용의 도움, 이런 문구 어서 많이 봤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 이외에도 피부톤 개선, 콜라겐 합성 등 피부 전반의 노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비타민 C는 농도가 20% 이상 되면 피부 흡수율이 감소하고 제품 제형의 pH가 높을수록 제품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C 함량이 20%가 넘지 않으면서 pH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X.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지. 하지만 빛과 열,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과 보관법이 중요해. 일반적인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의 사용법은 아침, 저녁, 토너 사용 후 적당량 도포해주고 충분히 흡수가 된 후 다음 단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외출 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줘야 해. 그런데 만일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한다면 언니는 저녁에만 바를 걸 추천해. 비타민C가 고함량 들어가 있다면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비타민C 제품은 산화로 인해서 변색이 쉽게 되기 때문에 개봉을 하고 난 다음 2개월 이내에 사용하길 권장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꾹 닫아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냉장 보관하기를 추천해. 그럼 비타민C 외에 낮에 바르면 안 되는 성분들이 따로 있나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레티놀. 레티놀 많이 들어봤지? 레티놀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 A 유효체라고 하는데, 보통 레티놀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햇빛에 대한 감수성을 높게 만들거든. 그래서 낮에 바르면 안 되고, 만약에 고농도의 레티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바르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격일에 한 번씩 바르고 밤에만 발라주는 걸 추천하지. 감소성이라는 게 햇빛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지. 예민해진다는 거지. 타기도 하지만 알러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경우는 좋게 되면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든. 바닷가 같은 데 갔는데 뭐 특히 복부나 팔 이런 데 벌레 몰린 것처럼 막 올라오는. 햇빛 알러지랑 다른 유사한 거지. 세모,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유도체를 총칭하는 용어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주름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지. 아무튼 비타민 A 성분이란 뜻이야. 먹는 비타민 A는 기형아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절대 복용을 금하고 있어. 하지만 바르는 비타민 A의 경우는 먹는 것보다는 흡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아. 하지만 사소한 것도 신경 쓰이고 조심하고 있는 임산부가 굳이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레티노이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 당연히 X지.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화학 성분이나 자극 성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이,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로 구성된 화장품을 말하는 건데, 그럼 화학 성분은 거의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천연 함량 비율이란 물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를 모두 합한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천연 성분은 1%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물이라고 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하면 왠지 건강하고 엄청 좋은 성분일 것 같지만 천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화학 공법을 거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천연 유래 원료도 화학 성분인 거지.